네, 오전 시장을 정리하고 오후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핵심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네. 금요일 좀 쉬었고 오늘 시장 좀 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싼 건 다 안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선물하고 원달러가 피로감을 느껴야 타이밍이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9월 9일이었죠. 그때 55포인트인가 올랐어요. 네네. 55포인트 급등했었던 날인데 그날서부터 한번 다시 보죠. 네. 55포인트 올랐었던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9월 9일 날 시장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선물가는요, 끝날 때까지 뻗어 올라갑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선물 시장 쪽에서 개선이 나온 거죠. 근데 밑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다리던 게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매수 움직임이 나오라는 거였죠.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 쭉 끌고 올라갑니다. 2시 반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2시 반 이후서부터 끌어내립니다. 상당 부분 되백보 끝을 났어요. 그러면은 이 수급표를 보면서 이런 느낌들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 쏘갔다. 외국인들 쳐다보고 있었는데 원달러 그날 뭐 10원 이상 빠졌으니까. 그랬죠. 오케이, 원달러 오케이. 근데 외국인들 선물이 분명히 오케이 사인이었는데 끝날 때 배신 때렸다. 그런데 올라가는 선물 지수는 최고가로 끝을 냈으니까 야, 요거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들 많이 드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10월 10일 날 다시 보기 한번 하죠. 저 개인적으로 입사 이후에 이런 스프레드 거래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한 2시까지 스프레드가가 이론 스프레드가 0.9p 정도 나오는데 그 전날까지 해서 0.6p 정도 반등을 만들어냈었던 스프레드가 제로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의심했었거든요. 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스프레드를 마이너스 1p 이상으로 찍어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선물 거래가 9월물이 있고 12월물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뭐가 비싸야 됩니까? 당연히 12월물이 비싸야 돼요. 시간같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네. 당장 오늘 거래가 끝나는 9월물보다 12월물이 훨씬 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 봤더니 그날 동시호가 때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3,500원 매수 배팅이 들어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시스가 제가 이거를 캡처를 떠났었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73 백오데이션이 뜹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베이시스가 아니죠. 아니죠, 예. 이거는 분명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사 의견에는 동시호가 매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이 정상화되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약간 백오데이션 뭐 한 마이너스 0.26 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러면 뭐 부족하긴 하지만 정상 밴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베이시스 계산되는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베이시스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예. 그럼 선물가가 박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베이시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선물가가 급등을 한다. 네.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슈퍼지션 끌고 가고 있었던 상황. 지금 12월물이 첫 번째 거래를 시작했을 때 미결제가 13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결제 약자 13만에 상당 부분 매도 계약이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물가가 급등하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현물가를 박살내든가. 그 전날에 무리하게 오버슈팅했었던 만기일날 플러스 28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오버슈팅이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20p 빠졌고 오늘 10p 떨어집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시장을 쥐고 갈 수 있는 키가 뭐냐? 다시 한번 또 미결제를 말씀드리는데 네. 미결제 꺾였네 라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정산에 들어갔습니다. 만족하고 정산에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FOMC 카드를 접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미결제가 옆으로 누워버린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매도물들이 환매수되면서 미결제를 떨어뜨리고 FOMC에서 이제는 시장에 신호가 왔다라는 신규 매수 포지션이 가세가 되면서 미결제가 누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에 하나 미결제가 다시 튀어버린다.
매도 미결제가 다시 튀어버린다라는 쪽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시장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이번 주는 이 그림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 방송이 있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 주 시장에서 키로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 선물 반응입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 선물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로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FM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16, 17일 날 FMC 회의가 있고요.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의 예상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반반인데 반반은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 할 때는 뭐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9월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가능성도 일단 시장에서 절반 정도로 보고 있고 내재금리 선물에서 반영하고 있는 가능성이 28%니까 아직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좀 빠를 거야. 12월로 2월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상당 부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25bp 금리 상승이 나왔다. 그럼 시장에서는 내가 올릴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인지 몰랐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건 뭐지?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이 뒤로 밀리는 건데 누구 핑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12월에 올릴게요. 물가가 아직 부담이 없으니까. 네네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고 나머지 또 하나는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중국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세 번째가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최상은 뭘까요? 9월에 금리를 올리되 10bp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도 떨어뜨리고 10bp 금리 올리면서 연준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내가 천천히 간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번 9월 FOMC는 최상의 케이스는 이번에 올려서 10bp 올리는 거고 최악의 케이스는 이번에 25bp 그냥 띄워버리는 거고 정말 최악의 케이스는 12월 달도 자신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이번 9월 달에 올리기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시각은 이겁니다. 연준 위원들 스탠스보다 연준의 스탠스가 더 약하고 지금 연준 위원들끼리도 이 컨센서스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9월은 빠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9월 FOMC가 실제로 금리를 동결한 경우 여기에서 추후 코멘트가 뭐라고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올리긴 올릴 건데 진짜 걱정 마세요. 정말 천천히 갈 겁니다. 라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해 주는지 여부.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내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중국 때문에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게 최악이죠.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내재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9월은 일러라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시장이 좀 머리 아파질 수 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올리는데 25bp가 아니더라. 그러면 신흥시장은 이걸 계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08년 위기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갔는데 우리 상당 부분 반영했다. 그럼 이제 돌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우려감 반영이었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시장. 지난주에도 수요일, 목요일 날 하는 사이에 80p 올랐는데 물론 뭐 목요일 반응은 오버슈팅이긴 했습니다만 수요일 55p 반등에서도 우리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마른 낙엽 같은 거예요. 네네. 싸다라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선물 반응에 환반응 나오니까 55p가 뛰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번 FOMC 이후에는 그런 타이밍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MC는 지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쟤 또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마트입니다. 네네. 오늘 이마트 4%대 빠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가 좋은 거냐? 근데 8월 달에 매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4.4% 빠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을 리가 없죠. 지난해 추석은 9월 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선물 몇 월 달에 질렀다는 얘기입니까? 8월에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추석은 27일입니다. 그러면 아직 추석 선물 안 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월 매출 실적은 굉장히 좋겠네요. 당연히 8월 매출 실적은
떨어지는 떨어지겠죠. 거고요. 오늘 그 부분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의점 주식과 이마트의 비교입니다. 이 GS 리테일이나 뭐 BGF 리테일이나 영업이익률 따져보면 3% 4%입니다. 이것도 올해 담배 효과 때문에 만들어낸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요. GS 리테일이 시총 4.9조 정도 어제 기준으로 한 5조 가까이 나오죠. PER 배수가 42배 나오고요. PBR 배수가 2.8배 나옵니다. BGF 리테일은요. 시총 4.7조에 PER 배수가 43배고요. PBR 배수가 7배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150개 점포 깔고 있는 뭐 조그만 뭐 손바닥만한 점포도 아니죠. 엄청나게 큰 점포를 깔고 있는 이마트. 지금 시총이 6.7조고요. 이것도 그나마 요즘에 올라서 6.7조고 PER 배수가 23배, PBR 배수는 0.97배, 1배가 안 됩니다.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뭐 메르스 여파였겠죠. 전년 동기 대비 41% 급락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었던 게 쥐약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뒤집어 보죠. 뭐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편의점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1인 가구에 뭐 간편식이 대세가 돼서 앞으로 좋을 겁니다. 뭐 해리 도시락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네. 했죠. 지금 이마트 나가 보시면 PB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끓여준 국, 엄마가 끓여준 뭐 찌개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잡고 있는 피콕 같은. 예, 피코크죠. 이 피코크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14년 1월에 런칭을 했어요. 네. 지난해 매출이 800억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요. 매월 매출이 120억이에요.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가정간편식 얘기하면서 편의점 얘기하고 음식료 얘기하면서 이마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시장의 컨셉입니다. 시장에서 편의점주를 날리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반응을 보시면 이마트 수급 한번 보시죠. 네. 최근에 편의점 주식은 기간이 매도로 바뀌었고 이 이마트 기간 수급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쓰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반토막 나 있는 거고 PBR 배수로 봤을 때는 몇 분의 몇 토막에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이 시장에서 네. 컨셉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주에 FOMC 보고 시장 컨셉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편의점 관련주는 사실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놓고 보면 박스권에 갇힌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마트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간편 조리식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